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경제TV입니다. 세테크, 재테크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55강에 이어서 56강 부동산과 신풍속도 3회 특강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전번 시간에 55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발품 없이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 없이 시장을 얕보고 부동산에 담을 넘지 마라. 그러면 실패할 것이다. 만약 공부 안 하고 발품 안 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동산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 좀 다혈질이고 급하잖아요. 킥만 좋아하지 슬로우 뭐 이런 것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급매물이 있다면 그냥 막 저녁에 가서 막 밤 세상에 그냥 은행 마감 시간 지나가지고 밤 막 7시 9시에 계약을 하고 또 세입자도 파악하지도 않고 이렇게 막 그 계약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느 투자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식이든 부동산, 특히 부동산은 농부의 마음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여름에 농약도 하고 풀도 뽑고 이렇게 결실을 생각해야 된다. 그냥 한 방에 재테크를 하려면 한 방에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동산의 재테크는 풀코스 42.195km를 가듯이 마라톤과 같다. 풀코스 마라톤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끝부분에 맥거번 리포트를 읽는 심정으로 제가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조금 오랫동안 이 바닥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로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중에 제가 저번 시간에 뭘 한번 약속했냐면 제가 공부를 하고 발품을 얼마나 파는지를 제가 한번 에비던스를 제시하겠다. 증거를 가지고 오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보이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우리 수강생들에게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것을 하나 프린트를 해주면서 특히 이제 지방분들은 안 그러는데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은 요 서울시 25개 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기가 온 동네에서부터 북쪽에 14개구, 남쪽에 11개구. 그런데요, 30% 정도는 적어요. 거의 어떻게 또 컨닝 옆에 해가면서 적는데요. 거의 못 적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서울시에 약 560개, 548개 법정동이라 할지 행정동을 갖다가 이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서울시의 구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요 백지 시험 문제를 처음에 비ginner들에게 냅니다. 두 번째는 당장 앞에 은행 앞에 가가지고 2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청약 종합 저축을 들지 않고 수업을 듣는 비기너는 이 수업 들어봤자 아무 재테크에서 득을 못 볼 것이다 해서 그것부터 제가 이제 주입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본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그 부동산 재테크 지수라 그러죠. 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내 집 마련 청약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종류를 간략하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에서부터 또 토지와 공법 중에서 여기 좀 아주 쉬운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이제 제가 한 10개, 12개 정도를 간이로 시험 문제를 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이죠. 경각심을 주고 그러면 거의 빵점짜리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요. 이걸 2, 3개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재밌고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발품을 많이 판다고 하는데 이 발품을 보면은 적어도 내가 재건축이라 할지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 지도를 딱 제가 이걸 프린트해서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것을
40군데 중에서 적어도 10개 이상을 제가 녹활 부동산 사장님의 명함을 받아오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또 숙제를 안 해오면은 제가 이 강의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집에 가시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지 물병을 하나 들고 또 옛날에 우리 경매 같은 거 수업할 때는 막 그 개가 많이 짖어요. 그러면 그 지포랄지 오징어를 하나 사가서 그 녀석한테 던져주고 집을 자세히 봐야 된다. 이 개가 짖다 보니까 불안해서 집을 볼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무 수업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세금 문제가 어려우면 우선 그 주민등록 소재지에 세무서 담당하게 일단 가서 상담을 하고 오고 거기서 약간의 어떤 그 힌트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저하고 이제 맞춰갑시다. 이런 식으로 세무서도 가라. 귀찮게 합니다. 제가 가서 부동산 사장님 명함도 얻어와라. 어디를 갔다 와라. 특히 요새 또 우리 수강생들이 귀찮은 건 모델하우스 제가 가봐라 그러거든요. 모델하우스를 보지도 않고 청약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뭐 지역에 하는데 25평짜리는 아주 방이 적게 나오고 잘못 나오고 또 뭐 30평대는 크게 나오고 이런 거. 그래서 또 모델하우스에서 그 얻는 지식이랄지 모든 게 실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준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긴 게 뭐냐면요. 서울시에 앞으로 건설될 미니 전철역하고 참 더 이렇게 전철역하고 우리 수도권의 전철역을 이렇게 인터넷에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전체 역을 방문하고 그 지역에 급매 물건이 뭐가 있는지 여기 보십시오. 면목선, 서부선, 우이 신설선 이게 벌써 4년, 5년 전에 이제 그때 자료 나올 때 그러거든요. 이제 엊그저께 개통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대 신도시 난곡선 뭐 수없이 서울에 지하철 특히 우리가 지하철이 9호선이 31개역까지 지금 이제 개통을 했는데 앞으로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도 해서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걸 짊어지고 가방 속에 짊어지고 전철을 타고 다니고 저는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재테크를 하려면 제가 맥거번 리포트를 읽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다 지지 않고 내가 이기는 부동산을 선택하고 재테크를 그냥 씨름을 해서 이기려면 이건 내 인생의 노후와 전 가족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 관계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재테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이런 일을 합니다. 남편하고 두 분이서 새벽에 그 서울 시내를 쭉 이런 것들 하고 차 안 밀릴 때 한 바퀴 돌아보든지 또 차가 없는 분은 그냥 한 10만 원어치 택시를 대절해서 새벽에 현장을 계속 한번 둘러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품을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법도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2017년도에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 뭐 증여세, 상속세가 이제 많이 개정안이 있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벌써 1년 전부터 또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때그때 바뀐 세법에 따라서 어머 이게 바뀌었네 그때 가서 대치를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자료를 가지고 이걸 짊어지고 이렇게 세무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제 집은 2채고 앞으로 1채를 더 살 예정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 물으면 요새 친절합니다. 심지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은요, 그렇게 막 관광을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 집사람은 이런 데까지 와서 직업의식이 발동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거나 상하이에서 가져온 전철 노선이거든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이 도쿄 전철역을 이렇게 표시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서, 요것은 뭐 녹봉기 힐즈 했사는데, 이게 별것이 아니군. 우리도 이런 게 서울에 있어. 뭐 미드타운이 어떻고, 우리 신주쿠에 가니까 앞으로 우리 삼성역이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에서 막 항상 비교하고, 특히, 일본의 부동산을 많이 들어가 보는데요. 여기 부동산은 시키킹 제도랄지 또 뭐 네이킹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또 일본의 차지차가법하고 우리 주택법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건 제 비즈니스니까 그렇습니다. 또
저는 이제 원래 이렇게 태생이 부동산의 이런 컨설턴트로 처음부터 DNA가 이렇게 짜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재미있고 어떤 택지개발지구가 예정지구가 딱 생기면요 거기에 무허가 주택부터 조사를 하고 아주 그냥 LH공사는 그냥 집 드나들듯이 가서 그 담당자를 귀찮게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방송 아직 저기도 안 나왔을걸요. 이제 지금 과천의 지식정보센터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2개 지금 짓는다 이런 건 아직 언론에도 못 나와 있고요. 과천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짓는다는 정보를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여기는 임대주택이 몇 세대를 짓느냐, 여기 어디에 생기냐. 정말로 노래의 가사처럼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오늘 56강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답사할 수 있고요. 답사도 해야 되지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세상은 결국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한두 개는 눈먼 물건이 뭐 굳이 전문가의 눈으로 안 보더라도 그 다음에 굉장히 급매물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지역 로컬 사장님이 미리 파악하지 못한 물건을 그 전문가의 눈이든 하도 발품을 팔다가 여기 사장님 얘기, 저쪽 동네 사장님 얘기, 로컬 부동산 쪽 사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여기서 친절하게 잘해줍니까? 이게 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2번을 말해도 공부하고 발품 팔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서울의 이 빈칸에 나의 재테크에 좋은 물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다시 말하면 파리 대책 이전까지만 하면은요, 우리가 정확히 이명박 정부만 빼고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렇게 하면 9년 동안이 내리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낙오자와 실패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풍속도입니다. 신풍속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면 뭐가 그렇게 신풍속도냐. 그래서 제가 신풍속도란 말을 썼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 했죠. 67년도에 경부고속도로에 투기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 정대책이 나와가지고 2017년 벌써 50살이나 먹었잖아요. 이 동안에 부동산은 끊임없이 재테크가 이루어지고 토지 시장이 폭등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 하나의 신풍속도의 1번의 맥거번 리포트의 1번은 이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미 3만 불을 이제 넘어갈 건데 국민소득이 300불 시대에 2000불 시대에 이 시대의 부동산이 끝없이 올랐던 시대에 이 신풍속도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물건입니다. 자, 언제까지 오를 것만 같으냐. 여기에 대한 레포트는 이렇습니다. 가는 녀석만 간다는 겁니다. 낙오자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핫스팟 지역에 스나이퍼가 저격용 조준용 만왕경으로 어느 목표물을 딱 파괴하듯이 그 부동산만 가는 것이지 이제 과거처럼 덩달아 다 오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트렌드는 항상 말했지만 아파트는 세건 위주로 판이 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재고 상품은 좋아하질 않아요. 재고 주택을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도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파트 트렌드는 새 것으로 판이 짜이는 겁니다. 그리고 헌 것은 더 헌 것이 돼가는 겁니다. 헌 것은 더 오래. 30년짜리가 40년을 될 것이고 40년짜리가 50년을 되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5층짜리가 아파트가 아닌 관계로 보통 15층, 20층, 24층, 1기, 2기, 3기 신도시는 전부 다 고층 아파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재건축할 겁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선호도의 방향은 결국은 새 아파트 쪽으로, 아파트만 말한다면 이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에 대한 신풍속도는 우리가 서울은 그렇게 단독이 많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동네가 구가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광진구는 아파트먼트가 한 20%, 그 다음에 단독이 80%인데 이 단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단독은 분명히
1과 2가 명함이 엇걸린다고 제가 설명한 거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뭘 하나 하려고 그러냐면, 자, 이제 재건축도 재개발도 힘들다. 도시정비법으로 이 산동네 단독주택을 고쳐 쓰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평생 건축허가가 안 나란 소리냐. 우리 지금 건축법에서는 4m 도로를 확보해야지 신축허가가 나거든요. 이거 그러면 어느 시절에 4m 도로, 지금 2m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4m 누가 국가에서, 시에서, 군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넓혀주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나라처럼 마을을 고쳐서 쓰자는 전략으로 가잖아요. 또 하나는 4m가 안 되면, 안 돼도 신축허가를 내주는 게 어떠냐, 이런 거에서부터. 또 주차장난이 강하다니까 수원 같은 데가 올 5월 달에 그랬는데 거의 0.9도. 한 세대당 한 대꼴에 이제 주차장을 뭐 확보해야지 신축허가를 내준다는 등.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물론 주차장 때문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 한 40만 호가 생기면서 동네에 아무튼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크라우드 이렇게 막 차가 얽혀가지고 이렇게 좀 혼잡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트렌드화 되면서 단독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단독에 투자하실 분들은 난 단독이 그 지역이 도시정비 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건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가질 사람으로 하시는 분. 두 번째, 나는 신축 사업을 해가지고 월세 받을 거야. 그게 유명한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 또 뭐 조금 지금 미니 이런 주택, 겸용주택을 좀 2, 3층짜리 다중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짓는 분이랄지. 3번은 이런 거 도시정비법도 안 되고 신축률도 안 되고 이렇게 가지고 애물단지로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본다면 단독은 이렇게 신축 사업용이랄지 도시정비 사업 속으로 들어가 있는 재개발용 단독들은 굉장히 희귀성이 있어서, 그래도 재개발이 투자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그래 한 2배 정도 더 우리가 투자 금액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서울이 1,300곳이 된다 그랬습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를 제대로 면모를 경쟁력 있게 갖추려면 그 수많은 것 중에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이렇게 지도를 보고 나하고 인연이 맞는, 나와 만남이 재테크로 아주 대박이 연결될 수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풍속도를 맞게, 다시 말하면 뭐 다른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 바뀐 것, 좀 과거보다는 우리 문재인 정부와 다음 정부에서는 더 많이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과거처럼 막연히 사놓고만 세워라 가거라 해놓은 것으로는 우리가 재테크의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도를 뭐 달력 얘기를 하니까 밑도 끝도 달력이 뭐냐고 하시는 분이 묻는데, 이렇게 이제 헌 달력을 뒤에다 놓고 그려보고 분류해보고 분리해보고 적어보면 감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강주 시청자다, 울산 시청자다, 지금 또 제주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우리 대전에 사는 시청자다 그러면 대전 지역을 이걸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백란을 이렇게 하나 해서 앞으로 이렇게 전철이 이렇게 간다더라, 3호선이 이렇게 간다더라, 강주는 2호선이 이렇게 돈다더라, 이런 거를 한번 이 재테크도요, 재미삼아 취미하고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남이 다 그 홍시 따먹듯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홍시가 안 익으면 그냥 나무를 흔들어서 홍시가 되게끔 한다든가 뭐가 좀 적극성이 액티브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발품하다. 그러다 보면요, 자기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면요, 누가 하지 말라 그러던 진짜 부지런해지거든요. 자, 알짜 부동산을 찾는 방법은, 자, 1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락기를 맞고 있고 지금 어떤 정책적 때문에 잠깐 쇼크사에 있는 상태의 부동산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주도가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좀 덜 온다 그러지만요. 제주도는 항상 희소성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서 본다면 과거의 부자 그러면 마님 동네라 그러거든요. 가해동 마님, 평창동 마님, 뭐 성북동 마님 이런 잘 나갔던 동네들 아닙니까? 거기에 티코는 전부 다 거기에서 옆에 일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타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부자 동네가 트렌드가 강남의 재건축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평창동 같은 데는요. 과거에는 평창동 집을 팔면요. 강남의 재건축을 3개 정도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강남의 재건축 하나 살면 평창에 150평짜리 단독주택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느 지역이든지 약간 꺼져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로 말한다면 이제 이것을 도시재생사업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역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남들이 안 쳐다볼 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강을 따라 살아.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재건축 위주에서 뭐 큰 단지가 있는 걸 사라, 학조가 있는 걸 사라, 숲이 있는 걸 사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자 부동산을 알짜 부동산을 타주면 투명성도 있는 거, 재테크, 세테크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 편리성, 내가 황금성이 좋아야 된다. 효율성. 아니 재테크에서 프로핏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정하고 안전자산으로 택해야 된다. 이렇게 쭉 알짜배기를 답사를 가는데 이게 이런 물건이 아까 말한 대로 감나무부터 홍시 떨어지듯이 딱 떨어지냔 말이에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울시를 한강을 중심으로 또 울산 같으면 태화강을 중심으로 뭐 우리 광주 같으면 영산강을 뭐 중심으로 다 뭐 자기 지도를 하나 그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딱 3번만 하고 하겠습니다. 알짜문을 찾는 것은 딱 5개만 선택을 하십시오. 딱 5개를 이제 정해야 되겠죠. 1번 나는 헌 아파트를 딱 살 거야. 이거부터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재건축을 선택할 거야. 나는 진짜 단독 좋은 건 내가 하나 선택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또 상가. 나는 그래도 싫어. 나 상가 하나 꼭 좋은 거 하나 고를 거야. 나는 우리 딸 주게 오피스텔 하나 고를 거야. 이게 목표를 딱 일단 선정하시고요. 복수 추천을 해가지고 5개를 딱 고르십시오. 3개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가격으로 가서 가격 경쟁률, 그 다음에 입주 경쟁률, 입지, 쭉 우리 부동산에 되는 것을 해서 범위를 좁혀가다 보면요. 진짜로 좋은 물건이 싸고 구매 물건도 나한테 떨어지고요. 이 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어디 가서 재건축을 하나 사야겠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딱 감이 있는 것만 딱 그쪽 그 녹할 부동산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재건축을 5개를 딱 놓고 또 어디를 이사를 가.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청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청약시장 내가 이 자녀에게 모든 재테크를 넘겨라 할 때 좀 제대로 하겠지만 나는 지금 목돈이 없어. 그럼 청약시장에 도전해서 꼭 당첨을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도요, 딱 좀 스케줄을 해서 분석을 해서 타임 스케줄을 이렇게 딱 좀 붙여놓고 이렇게 복수 추천을 해서 이런 거에 맞춰서 해가는 겁니다. 자, 4번째는 사후 검증을 봐주셔야 됩니다. 알짜 부동산을 하려면요, 본인의 이제 아마추어 이렇게까지 하고도 아마추어 시각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사후 관리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요때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세무사 찾아가십시오. 세금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하고 종부세하고 관계가 요거다가 충돌을 하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양도세 문제, 임대소득세 문제, 의료보험이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이때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것을 제시해서 정확한 답을 찾으신다면 헛발질은 안 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57강에 세테크 재테크 자녀에게 넘겨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